이럴 거면 왜 전쟁했냐? 이거 이란 말 그대로 들어준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됐지?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곤혹스럽습니다. 이를 바득바득 깔았어요. 완벽한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예요. 결국에는 지금 마지막 변수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를 얼만큼이나 그 압박을 견뎌내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이제 달려 있습니다. 네, 박현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 유명한 분이시지만 아닙니다. 저희 채널 처음이시니까 간단하게 소개 말씀. 네, 안녕하십니까? 성원대 유로메나연구소의 박현도입니다. 이슬람과 중동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녹화일 기준으로요, 60일 휴전 얘기도 나오고 그 어느 때보다도 종전 관련해서 이란 쪽에서도 좀 희망적인 얘기가 나오고 이랬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씨가 남아 있다. 이란 전쟁이 좀 이러다가 장기화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몇 차례 또 희망을 좀 주다가 계속 무산됐기 때문에 앞으로 좀 어떻게 전쟁 양상이 흘러갈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상당히 상황은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상황 중에서 제일 좋은 상황이고요. 미국 쪽으로 일단 이란이 공을 넘겼고, 이란 말로는 3, 4일 정도 안에 미국에서 결정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오늘 녹화 시점이 우리 부처님 오신 날 대체 공휴일이고 월요일이고 미국은 지금 현충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쯤에는 뭐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한마디는 했습니다. 성급하게 하지 말아라. 성급하게 하지 말아라는 얘기는요,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곤혹스럽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거로만 얘기를 한다면 완벽한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예요. 그래서 폼페이오나 이런 사람, 볼턴이나 이런 사람들이 엄청 또 비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럴 거면 왜 전쟁했냐? 이란 말 다 들어줄 거면. 그러니까 이란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동안 핵 협상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거는 일단 2차로 하고 1차 종전을 하자고 그랬거든요. 종전 후 핵 협상이라고 그러는데 미국은 뭔 소리냐? 같이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종전 협상하면서 나중에 핵 협상은 따로 하자는. 그러네, 구도가 그렇게 돼 있네요. 호르무즈 문제 해결하고 핵은 나중에 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저희도 딱 보니까 이거 이란 말 그대로 들어준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 하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약간 그냥 긁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급하게 하지 말아라. 내가 더 좋은 걸로 할 것이고 성급하게 안 할 것이다 그러는데 이미 큰 흐름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변수가 있다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요. 이스라엘은 왜 처음부터 네탄야후의 악마의 속삭임 때문에 트럼프가 전쟁을 시작했다, 이런 얘기까지도 있는데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결국 불구대천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79년 이전의 이란과 이스라엘은 괜찮은데 79년 이후의 이란과 이스라엘은 불구대천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란을 최대한 쫄아들게 만들어 놓는 게 이스라엘의 성공인데,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이란과 협정을 맺어버리면 이란은 힘이 빠진 건 없거든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로서는 영 신경 쓰이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야, 걱정하지 마. 우리가 그래도 이란이 가지고 있는 핵은 다 가지고 올 거야. 60%까지 농축된 440kg뿐만 아니라 낮은 수준으로 된 농축도 우리가 다 가지고 올 거야. 거의 1톤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 저는 그 말 듣고 그게 가능할까? 그 생각이 들어요.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립 서비스를 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한테 립 서비스를 한 건데, 결국에는 지금 마지막 변수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말해서 친 이스라엘 로비를 얼만큼이나 그 압박을 견뎌내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이제 달려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협상을 하고 이러면 막판에 가면 좀 조심스럽게 상대방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는 게 보통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동 이란 지역에다가 자기 성조기 그림 딱 그려놓고 유나이티드 오브 미들 이스트, 다른 나라도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마치 그 중동을 하나의 큰 합중국으로 만들고 이란을 중심으로 해서 딴 데도 그렇게 만들려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왜 하는 걸로 보세요? 그러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안 해도 될 걸 대고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80일 동안 그거 너무 많이 보셨죠. 그런 모습을.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들은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일어나서 한 말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출렁출렁. 그러니까 무시하라고 그러는데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무시할 수 없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로버트 말리라고 바이든 대통령 때 그 이란 특사였고, 그다음에 핵협상 대표였던 로버트 말리가 최근에 인터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지금 딱 한 사람 필요하대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트럼프 대통령 심리 분석가.
그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된답니다. 뭐 정치 분석 뭐 이거 아무 쓸데 없다. 저도 보면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이게 미국 대통령만 아니면 그냥 일개 전문가라든가 관료면 뒤통수 한 대 때리면서 야, 너 저기 가 있어. 헛소리 하지 말고 이럴 텐데 이게 미국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무시합니까?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 말 믿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믿어요? 일단은 믿고 봐야죠. 근데 이제 보면은 이란도 사실은 좀 큰 소리는 치고 있지만 이란도 속으로는 힘들겠어요. 사실 힘들죠. 2월 28일 날 폭격을 맞아서 하메네이나 그 많은 수뇌부들이 죽은 그 상황부터가 좀 이란으로서는 엄청난 타격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근데 그것보다도요 경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실게요. 예, 그 제 말이 아니라 이란에서 나온 말 그대로 전해드릴게요. 이란의 경제 담당이 전쟁을 계속할 경우에 이란이 받을 피해를 재건에만 12년, 전쟁 전으로 돌아가는데 12년,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180%, 실업자는 지금 플러스 100에서 200만. 그리고 주변에서 계산을 한 거 보니까 이란이 보통 1년에 GDP가 3천억 달러에서 한 4천억 달러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2월 28일부터 지금 한 3달 정도 피해액이 2,700억 달러. 그러면 1년 GDP 다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도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근데 다만 미국도 만만치 않거든요. 미국은 전쟁 비용이 20억 달러라고 하지만 전쟁 비용보다 지금 유가가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결국은 미국과 이란의 싸움은 부잣집애하고 가난한 집의 싸움인데 가난한 집은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힘이 더 있죠. 부잣집 애들은 좀만 힘들어도 못 견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란은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동을 쭉 연결해 오셨으니까 이란의 그 소위 말하는 저항 경제라든가 이런 거 공핍을 통해서도 견뎌내는 거 그런 내구력은 상당히 있다고. 그럼요. 네, 상당히 있습니다. 일단은 이란이 제재를 받았었을 때 이란에 갈 때마다 우리 같이 갔던 한국 분들이 전부 다 하는 첫 마디가 테헤란만 보면 무슨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 제재 받는 거 맞아? 테헤란에서 못 느낍니다. 그렇죠. 테헤란은 진짜 뭐 엄청나 화려한 도시더라고요. 지방으로 내려가 보면은 좀 느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먹거리가 가능해요. 그래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이란 사람들이 불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이란 사람들이 불만을 표하는 거 보고 야 제재가 힘드니까 그렇게 불만을 표한다고 그러는데 원래 이란은 불만이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세계에서요, 제가 항상 우리 이란 친구들하고 하는 농담이 있는데 세계에서 국민 불만 지수 1등, 2등을 한국과 이란이 다툰다고. 그 정도로요? 예, 불만 많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이란 지도부에 문제가 많은 것 같다고. 누구와 대화할지 모르겠다고. 이란이요, 정치인들 싸우는 거요. 우리 게임이 안 됩니다. 엄청나게 싸웁니다. 얼마나 정치인들이 꼴보기 싫게 싸웠으면 호메이니 때 정당 금지를 시켰어요. 정당 아예 없애고. 예, 정당 없애고 정당 없앤다고 그렇다가지고 정파들이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정당 당헌이 있고 뭐 이렇게 강령이 있고 그런 정당은 없어요. 파티를 못 만들게 하는 거군요. 파티는 못 만들지만 우리처럼 따지면은 우리나라의 그 정당 안에 정파 있잖아요. 그건 있어요. 그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 보면 장난 아닙니다. 보수 중에서도 정파 갈라져서 싸우고요. 진보에서 싸우고 그러니까 싸우는 거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이란보다는 못해요. 이란이 훨씬 더 잘 싸웁니다. 그러니까 그 이란 사람들의 이런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란은 그렇게 쉽게 물러나는 정권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란 국민들이 가지는 그런 불만들 주로 이제 경제적인 요소들이라는 게 결국은 예전에 어떻게 보면 미국 친미 정권일 때 좀 누렸던 거가 좀 지금 어려워져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원래 좀 그런 기질이 있는 거예요? 원래 기질이 그래요. 불평 불만이 한국 사람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생각하면은 이란이 만약에 우리처럼 민주주의 체제로 완전히 가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나라. 예. 그런데 이제 정치적으로 우리보다는 훨씬 덜 민주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불만이 더 많을 수가 있는데 원래 사실 불만이 있다면은 개선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란의 미래를 밝게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제 신정 체제라든가 47년 동안 했던 신정 체제라든가 이런 게 교수님이 보시기엔 이란의 발전을 좀 장애를 한 겁니까? 아니면은 그 체제가 그나마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버틴 겁니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삶에 대해서 이렇게 종교심을 가진다는 건 기본적으로 세상을 긍정하잖아요. 어렵더라도. 예,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인데 우리 한국식의 민주주의자들의 측면에서 보면은 아쉽죠. 표현의 자유가 막혀 있고, 예, 행동의 자유가 막혀 조금 더 자유롭고 이러면 좋은데 그게 사실 이제 개혁파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개혁파들은 쉽게 말하면 그러한 종교 때문에 우리의 자유를 올가매는 걸 없애자는 겁니다. 젊은 친구들이 그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란이 아마 만약에 엄청나게 긍정적인 변화가 온다면 종교 지도자나 종교가 상징적인 존재로 남는 순간에 변화가 올 것 같아요. 지금은 최고 지도자가 많은 거를 지금은요. 지금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누가 최고 지도자가 되던 간에
간에 네. 최고 지도자가 스스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권력을 내려놓을 테니까 헌법 개정하자 이런 말 하기 전에는 누가 최고 지도자가 돼도 이라는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최고 지도자를 헌법적으로 바치는 제도가 아주 튼튼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정말 존재감이 너무 네,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개헌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파들은 개헌을 하자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는 건강한 거네요. 건강하죠.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어디에 있는 연금 나가고 있죠. 같은 연금. 같은 연금이나 이제 감옥에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네, 네. 최근에 보면 뭐 이란도 이제 화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어쨌든 자기 수뇌부가 그렇게 되고 국민들이 이제 죽고 다치고 이러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 뭐 현상금을 거들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본토 타격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건 뭐 좀 끔찍한 얘기일 수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야 이건 뭐 9.11 테러처럼 정말 이런 일이 현실화하는 거 아니야 이런데 이란이 정말 그 정도로 지금 반미 적대 이런 거는 강합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최악의 상황을 상정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란이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짓은 안 할 거고요. 오히려 지금까지 이런 말하면 또 저것도 이란하고 친하니까 저런 얘기한다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무슬림 세계에서 일어나는 테러는요 시아파들은 한 게 없고 순니파들이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굵직굵직한 테러는 다 순니파예요. 중동 하면은 사실 우리 많은 인식이 테러리스트 이렇게 많이 각인이 돼 있잖아요. 저만 해도 어릴 때 교육 자체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되게 막 좋은 것들을 많이 저기 하고 중동이라는 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런 걸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쉽게 지워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중동 쪽을 오랫동안 연구하고 이러셨으니까 우리 젊은 층들이나 이런 특히 미래 세대들이 좀 중동을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그런 게 있습니까? 중동은 지금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곳이에요. 근데 왕정 국가이기 때문에 언로가 막힌 부분들이 있지만 일단은 뭐 다른 걸 그 나라의 상황을 떠나서 우리가 석유 수입 구조를 바꾸지 않고 정유 시설을 바꾸지 않는 한 중동에서 석유를 들어와야 되는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그쪽에다가 민주주의를 갖다가 심을 나라도 아니고 현실을 긍정하면서 중동 국가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경제적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뭔가를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이게 이미지라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91년에 제가 샌프란시스코 대학에서 교환학생으로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같은 클래스메이트 중에 우리나라로 가는 미군이 한 명이 있었어요. 미군 흑인 애가. 걔가 울상이에요, 울상. 지금 죽으러 가요. 거의 한반도 우리 주한미군으로 이제 곧 간대요. 이번 학기 끝나면. 그러면 저한테 저 죽으러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 안 죽어. 한국 되게 좋아. 그런데 그 친구는 제 말을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기껏해야 평택이나 용산에 와 있을 거면서 최전방으로 간다. 죽으러 간다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미지입니다. 그 이제 캘린더를 보니까 6월 11일 날 북중미 월드컵이 있고요. 14일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팔순잔치 80회 생일. 그 7월 4일이 미국 독립 250주년입니다. 이런 이제 복잡한 미국의 내부 일정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어쨌든 트럼프도 끝내고 싶어 할 텐데 근데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란의 축구 선수들이 다 이 혁명수비대에서 복무한 경력이 있다 보니까 이게 월드컵 참여를 하려면 이 제재 때문에 입국을 할 수가 없다. 실제로 지난달에 피파 총회에 참석하려던 이란 축구협회장이 캐나다 입국을 거부당했거든요. 축구 선수들이 좀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란 군체제를 말씀드릴게요. 우리처럼 똑같은 정규군이 있어요. 정규군이 있는데 79년 혁명이 날 때 그 정규군 쪽에서 혁명에 100% 찬성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혁명에 찬성한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장군들이 혁명 찬성한다고 막 격려도 하고 그랬었으면 괜찮을 텐데 그게 안 하다 보니까 혁명 세력이 만든 게 야 얘네들은 믿고 못 가겠다. 그래서 만든 게 혁명수비대예요. 그래서 이란은 혁명수비대에 육해 공군이 있고 정규군 육해 공군이 있는데 전부 다 최고 지도자가 관장하거든요. 그러면 일반인 측면에서 제가 만약에 이란 국민으로 태어났다. 그럼 전 징병당하거든요. 그럼 징병당하면 차출되는 대로 혁명수비대도 갈 수 있고. 자기가 원해서 가는 자원에서 혁명수비대 가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자원에서 가는 사람은 그 하사관 이상이죠. 네네네. 거기는 직업군인인데 저같이 사병들은 그냥 아무 데나 배치되면 가는 거예요. 억울하죠. 나는 내가 혁명수비대 가려고 간 것도 아니고 내가 차출돼서 갔는데 똑같이 근무를 2년을 했는데 나오다 보니까 이제 억울한 거죠. 혁명수비대 출신이기 때문에 미국 유학 안 된다, 미국 비자 안 된다 그런 꼴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이제 상무 선수로 뛰었다고 이제 못 가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어쨌든 뭐 주장 타레민이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이런 선수들이 못 나가게 되는데 이게 전쟁 빨리 끝나긴 끝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맞습니다. 좀 트럼프 마음이 누그러지면 이제 야 그럼 뭐 좋게 하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하고 같은 조이 아니니까요. 예, 같은 조면은 좀 그렇게 못 나와도 좋은데 같은 조가 아니니까. 어쨌든 빨리 나와서 좀 침대 축구를 또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 이란이 또 핵에 좀 이렇게 집착하는 이유는 뭐죠? 이게 자기네들 말대로 사실 발전이나 뭐 원자력 발전, 평화적 핵 에너지 이런 거면은 사실 적당한 선에서 해도 되는데 보면은 뭐 분명한 거는 핵을 갖고 싶어 하는 거 같잖아요. 이게 이제 북한하고 비슷하면서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일단 이란의 핵 개발은 1957년에 미국의 도움으로 친미 정권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란이 친미 정권이고 미국이 보호를 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이란의 이런 핵 활동에 대해서 가타부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란이 걱정하기 시작한 거는요. 1974년 인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74년 인도가 성공해버렸잖아요. 핵실험하고, 네,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미국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란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고 그때부터 약간 컨트롤하려고 그랬고 그럴 때마다 샤 정권에서 한 얘기가요. 지금 이란 정권은 한 얘기가 똑같습니다. 이건 평화적인 핵 개발이다. 너무 놀라운데요. 너무 똑같아요. 그러면 이란이 그럼 핵무기를 갖고 싶어 하느냐? 이란도 압니다. 핵을 가질 경우에 자기네들이 받을 불이익이 훨씬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핵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란이 원하는 거는 핵 문턱 국가예요. 제가 이거는 이란 전문가하고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영국에 있는 전문가인데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이란이 원하는 게 뭐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단도직입적으로 물으니까 이 친구가 하는 얘기는 이 친구는 이제 그 이란인이었다가 영국으로 이민 가서 이란에서는 그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국 시민권을. 문제 있으면 이 친구는 잡혀 들어가요. 예, 근데 영국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인데 이란이 원하는 거는 핵을 만들 수는 있지만 만들지 않는 국가. 그래서 60% 정도까지 그렇게 비축을 해놓는 거거든요. 유사시에 이제 90% 농축으로 핵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능력만. 그러니까 이란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그런 국가가 일본입니다. 일본 언제든 핵 만들 수 있잖아요. 예, 만들 수 있지만 100%까지 우라늄 농축한 다음에 다시 연료로 집어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들 수는 있지만 만들지 않는 나라. 그게 우리가 보통 이란 정부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지만 지금까지 이란 정부가 하는 거 보면은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되는 게 이란이 목표죠. 그러니까 기술하고 자금력하고 마지막이 이제 최고 지도자나 국가 체제의 의지인데 그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는 갖춰놓고 나머지는 이제 결심에 따라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근데 이란이 핵을 만들 경우에 받을 불이익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하고 달라요. 북한은 핵을 만들어도 제재한다 하더라도 우리 북한 제재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이. 워낙 폐쇄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이란은 개방적이잖아요. 이란은 석유를 수출하고 에너지를 수출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 그게 결정적으로 북한과 이란의 차이점입니다. 미국 이란 전쟁이 협상을 통해 가지고 종전으로 간다 그래도 이게 결국 미국하고 이란의 문제이지 중동 국가들하고의 분쟁이라든가 특히 이스라엘 이런 쪽하고의 문제는 여전히 그냥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은 오바마 행정부 때 이란과 2015년에 7월 달에 JCPOA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이라고 해서 핵 협상을 성공을 했는데 그때 미국이 아랍 국가들과 이스라엘과 전혀 얘기하지 않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협상이 된 다음에 전 세계는 환호를 했지만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은요 이를 바득바득 깔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랍 국가들이 제일 싫어하는 미국 최악의 대통령이 오바마입니다. 아 그렇군요. 너 우리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은 어쩌면은 우리가 북한을 대하는 태도하고 비슷한 겁니다. 북한이 핵을 가지면 제일 피해를 보는 게 우리나라잖아요. 그렇죠. 아랍 국가들도 이란이 핵을 가지면 제일 피해를 보는 나라는 우리들인데 우리한테 어떻게 한마디도 안 하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하죠. 이란이 핵을 가질 거라고 생각 안 한다. 왜냐하면 그건 바보 같은 선택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란이 핵을 가진다면 우리도 가질 거다. 핵 도민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주변 국가들은 그래서 지금은 이란이 핵을 가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은 없지만 그렇다면 갖는다면은 주변은 우리는 가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균형을 맞추려고 하죠.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란 입장만으로 이렇게 좀 살펴볼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우리가 페르시아 문화 수천 년 문화를 가지고 이 지역에 맹주로 해왔는데 어디 이상한 애들이 사막에다 와가지고 이렇게 뭐 돈 좀 있다고 이렇게 하는 그게 좀 못마땅할 수도 있겠어요. 아니 그런데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현 정부의 생각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왜냐면 일단 이란에서 우리가 원래 여기 맹주인데 이상한 애들이 깝죽된다라고 하기에는 그거는 쉽게 말하면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종교와 상관없으면. 근데 아무튼 아랍인들이 전해준 종교로 지금 이슬람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과거의 역사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 안 해요. 이란 정부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란에서는요, 과거 페르시아의 이 위대한 역사를 얘기하는 거는 주로 반정부 사람들이었어요. 아, 오히려요. 예. 근데 정부는 그거 그닥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민족주의가 되니까. 그런데 재밌게도 이번 전쟁을 통해서 젊은이들의 생각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과거의 페르시아의 위대한 왕들의 그러한 역사를 얘기하면서 미국과의 싸움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좀 달라진 측면이긴 합니다. 근데 확실히 이란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이란 정부는 우리가 제대로 된 이슬람이다 생각 가지고 있어요. 이게 79년에.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생각에는 북한하고 얘기하면 더 편한데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일단 제가 전제합니다. 북한하고 이란은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들의 기질도 다르고 그다음에 세계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요. 북한은 완벽하게 폐쇄적이고 아무것도 모르고요. 이란은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세상을 잘 알아요. 예, 그 차이가 있는데, 근데 뭐 어떤 면에서 제가 자꾸만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이란을 얘기하면 편하게 하냐면, 북한이요, 만약에 1948년에 우리가 남북이 따로 정권을 세웠잖아요. 그거 난 다음에 북한에서 야, 우리는 그냥 그 정권을 따로 세웠지만 우리 같은 말 쓰고 역사도 같고 그냥 체제만 우리는 공산주의고 남한은 자본주의고 그냥 잘 살면서 둘이 왔다 갔다 하고 싸우지 말자. 그랬으면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었겠어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다음에 남쪽에 계속적으로 혁명을 한다고, 혁명을 수출한다고 그 난리를 치는 바람에 우리가 그거 막는이라고 지금까지 6.25 전쟁이라는 게 또 그렇죠. 국방비도 쓰고 엄청나게 난리 쳤지 않습니까? 이란의 1979년 혁명이 그런 혁명이에요. 79년 혁명 전에는 무함마드 빈 살만도 그렇고 무함마드 빈 살만의 아버지인 살만 국왕도 그런 얘기합니다. 79년 이전에 중동은 이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79년에 이란이 혁명이 나면서 모든 게 엉망이 됐다는 얘기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란이 혁명이 난 다음에 이란이 아야 우리는 혁명이 났어.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 테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과거처럼 잘 지내자. 그럼 끝인데 혁명 난 다음에 야 니들이 이슬람이라고? 아니야. 우리는 이슬람 혁명 수출할 거야. 그러면서 주변 국가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79년에 이란의 혁명이 이 지역을 바꿔놓은 거고요. 그러니까 중동 국가들,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는 이란 때문에 엉망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을 좀 악하게 보는 쪽, 특히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저도 미국에 있을 때 얘기 들어보면 약간 그 북한하고는 좀 다르게 보는 게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즈볼라라든가 후티 반구야 이쪽으로 무장을 수출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지원해주고. 그런 걸 상당히 그 위협적으로 보고 핵 문제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위험하게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헤즈볼라는 하마스에게 지원하는 게 대체적으로 왜 그러냐면 이란의 혁명의 목표는 억압받는 자를 해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왕정에 억압받는 이란 사람들을 해방을 시켰는데 보니까 이 팔레스타인 사람 해방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연결이 되면서 이 주변 국가들은 불편하죠. 왜냐면 뭐가 불편하냐면요. 79년 이란 혁명 이전에 아랍 이스라엘 문제는요. 팔레스타인 문제는 아랍 민족주의와 유대인들의 민족주의에 부딪히는 장소였어요. 근데 79년 혁명이 난 다음에 이게 이슬람과 시온주의자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혁명했으니까 우리 그냥 이렇게 살 게가 아니라 너희들 문제도 우리가 개입해서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은 이런 거죠. 니네 아랍어도 안 쓰는 애들이 왜 우리 동네에서 난리를 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아랍 이스라엘 즉 그 팔레스타인 문제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슬람 원리주의 대 시온주의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